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. 지난번 한국 여자분들과 소개팅하고 연애하다가 너무 질려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연에 대해서 어떤 여성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.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나와서 금융권 종사하는 40대 여자임. 내 주변 여자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갚고 자산 증식해 나가면서 남편과 동반자적 마인드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음. 맞벌이이지만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면에서 더 희생적으로 사는 여자분들 많음. 에피소드에 저런 여자들도 물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은데 소개받는 족족 저런 여자를 만났다면 본인의 수준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. 40대의 기혼 여성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이분의 말씀은 맞아요. 그러니까 서울 소재 그 상위권 대학을 나와서 금융권에 종사한다. 스펙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한 상위 10%에는 드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괜찮은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주변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. 그리고 결혼도 다 대부분 그 안에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꼭 같은 회사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 정도의 이제 학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개팅을 하고 그 결혼을 하잖아요.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 살고 계세요.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 주변과 그 전체는 다르잖아요. 상위권에 있는 분들일수록 내 주변도 정말 똑같은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그런 여자가 별로 없는데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지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일부라는 거예요. 그러면 대다수로 그 수준을 낮춰서 중간 범위를 넓게 봤을 때는 일단은 솔직히 맞벌이를 제대로 할 만큼 괜찮은 직장을 가진 여자들이 많지가 않다. 두 번째는 그렇다면 결혼 전까지 정말 경제관념 있게 잘 모아두고 결혼해서 경력 단절이 되거나 전업주부가 되더라도 굉장히 아껴 쓰고 그런 이제 마인드가 보여야 되는데 이미 결혼 전에 소비 생활이나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특성상 본인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상향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자 쪽에서 신혼집을 해온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여자분들이 상위 20%이 성 안에서 나와서 밖에 이제 더 넓은 그 층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여자분들이. 남자분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또 단점이 있지만 일단 여자만 말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주변을 보면 이분처럼 이제 그 상위 한 10% 이내에 드는 스펙과 그런 거를 가진 분들과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연애, 결혼, 그 이후의 삶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요. 남자 입장에서 더 이제 난감해지는 건 뭐냐면 여자분들은 애초에 소개팅을 받을 때 자기보다 이제 객관적인 수준이 아래에 있는 남자를 소개를 아예 받지를 않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랑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아래 수준에 있는 여자들까지 소개를 받잖아요. 이렇게 조건적인 부분에서 낮춰서 여자를 소개받거나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개념이 없거나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다거나 남자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고요. 지금 30대 남자를 봤을 때는 절반이 기혼이고 절반이 미혼이에요. 근데 여자를 보면 30대 한 3분의 1만 미혼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가 더 많은 거죠.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미혼 여자를 30대, 40대 남자들이 만나는 거잖아요. 문제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무난하게 맞벌이하고 이런 괜찮은 여성들은 이미 다 시집을 갔고 미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혼할 남자가 있고 아니면 장기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 시장에조차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.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미혼의 그 여자들 중에서 내 짝을 찾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여자들의 상태는 눈이 높거나 경제관념이 아예 파탄 났거나 성격이 진짜 이상하거나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
지금 이렇게 사연처럼 한국 여자들이 정말 이상하다, 질렸다,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. 그리고 마지막 소개받는 족족 저런 여자를 만났다면 본인의 수준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. 뭐 이제 이게 맞다면 맞고 뭐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저랑 친한 친구예요. 여잔데 그 친구가 나랑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이나 이거랑 그 친구가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 어떻게 하고 또 결혼을 생각할 때 그 남자한테 무엇을 바라느냐, 그거는 약간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랑 뭐 제가 아는 뭐 남자분이랑 뭐 소개를 시켜주거나 뭐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나중에 이 남자분이 얘기해주는 거를 들으면 아,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거는 동성끼리 볼 수 있는 모습과 이성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여자들을 봤을 때는 괜찮은 여자밖에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고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는 남아있는 여자들 상태가 왜 이러냐 정말 이상하다 한국 여자를 탈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요, 여자가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,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, 이 싱글의 삶을 오랫동안 누린 거고, 본인의 소비 생활 경험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고, 어릴 때보다는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거를 입고 먹고 사고, 소비의 단가나 폭이 늘어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. 그래서 저도 주변을 보면 확실히,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노처녀 분들이 좀 씀씀이가 크고 그렇게 10년 이상 싱글 라이프를 누려왔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 정도 생활 수준 이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남자다.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그 남자가 뭐 아무리 성실하고 뭐 여자한테 대시를 하고 하더라도 결국 결혼을 잘 안 하더라고요. 내 주변에는 저런 이상한 여자들이 별로 없다. 혹시 계속 그런 여자만 소개받았다면 본인의 수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